네, 지금부터 5주차 솔리드 기타 명령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오 파라메트릭 초기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하시고요. 부품 솔리드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본 템플릿 사용 체크는 해제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밀리미터 뉴턴 세크 파트 솔리드 선택을 하시고 확인. 자, 이렇게 부품 모델링 초기 화면에 들어왔고요. 자, 탑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자, 라운드업 못따르기 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100에 100 정육 면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선을 이용해서 수직 참조 일치를 시켜주고요. 수평 참조 일치를 시켜줍니다. 휠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 도구 모음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직사각형 선택해서 서로 마주보게 대칭 구석이 나타나게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휠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자, 가로는 100, 세로는 1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 종료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방향으로 봅니다. 자, 밀어내기 선택하셔서 대시보드에 100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다시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방향 재정의를 해주시고요. 자, 우선 구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배 보시면 참조를 열어서 자, 구배면이 있고요. 잡아당기는 방향이 있습니다. 구배 경첩과 잡아당기는 방향, 이것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배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구배면은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한 개일 때와 여러 개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일 때는 면을 선택을 하고요. 이제 개별 서피스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에 구배 경첩을 선택을 합니다. 구배 경첩 이 항목 선택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윗서피스를 그냥 선택을 하십니다. 이 모서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모서리보다는 서피스라는 것은 모서리로 이루어진 그 단면이기 때문에 그냥 서피스만 선택을 하시면 모서리는 자동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모서리가 아니라 서피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을 하니까 각도가 빠져나오고요. 방향이 나타나죠. 이게 잡아당기는 방향입니다. 잡아당기는 방향이라는 것은 잡아당겼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변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각도가 아래쪽으로 갈 때와 바깥쪽으로 갈 때 다르죠. 문을 열고 닫고 경첩이라는 것은 문을 열고 닫는 그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면을 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 부분은 경첩, 힌지 부분이죠.
자, 굽에는 최대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도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방향을 여기서 바꿔주면 방향 반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하얀색 사각형을 잡아서 끌어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얀색 동그라미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을 길게 합니다. 각도 추가가 있죠. 각도 추가로 각도를 또 변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구배를 취소를 하시고 다시 구배를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모서리에 대해서 구배를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배면은 앞쪽 면, 옆쪽 면 이렇게 되는데 그냥 클릭을 해서는 변경만 될 뿐, 서피스가 변경만 될 뿐 동시에 선택이 되지 않죠. 이럴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다른 서피스를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다중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 구배 경첩 여기를 클릭하여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자, 구배 경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구배 경첩 부분 서피스 부분입니다. 서피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2개가 한 번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고요. 자, 확인 다 하셨으면 취소를 누르고 빠져나갑니다. 이번에는 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쉘 기능이라는 것은 안쪽을 텅 비게 만들어 주는 기능인데요. 자, 만약에 그냥 뭐 두께가 지금은 2.17로 다 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하시면 어느 면을 이렇게 돌려서 보시더라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단면을 잘라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참조 부분을 열으셔가지고 제거된 서피스 이 부분에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윗부분을 윗서피스 이 서피스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니까 안쪽이 텅 빈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기본값이 아닌 두께가 있죠. 자, 기본값이 아닌 두께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어떤 특정한 앞면을 앞면 서피스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 서피스를 선택을 하면 자, 여기에도 두께가 나타나고요. 지금 전체적인 두께가 이쪽에 또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두께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7로 되어 있는데요. 한 10 정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부분만 10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만약에 5로 바꾸게 되면 전체가 5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박스 모양 이렇게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 확인하셨으면 취소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가시고요. 자, 다음으로 리브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브에는 두 가지 리브가 있는데요. 하나는 궤적 리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로파일 리브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궤적 리브를 한번 먼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궤적 리브는 한마디로 핸드폰 또는 어떤 프라모델이라든가 플라스틱 성형 제조 그 모델에서 안쪽에 그 가이드라인 PCB 기판이 들어가는 자리라든가 보강 리브로서 선택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쉘을 해서요, 안쪽을 텅 비게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 평면을 만드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평면으로 간단하게 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브가 들어가는데요. 리브 그냥 궤적 리브입니다. 궤적 리브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참조를 집어넣고요. 선을 이런 식으로 우물정자로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라인을 기준점으로 해서 보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고, 두께를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 구배를 넣으실 수도 있고, 라운드를 더 넣을 수도 있고요. 배치 형태에 따라서 여러가지 궤적 리브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한번 해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완료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프로파일 리브를 이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형상 말고 다른 형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형상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에 있는 닫기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닫아 주시고요. 자, 표시되지 않는 항목 지우기. 클릭해서 표시되지 않는 항목, 화면에는 떠 있지 않지만 램에 존재하는 항목을 지워줍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해서 부품 솔리드 이름 확인하시고, 기본 템플릿 사용 체크 해제 확인 눌러주시고요. 밀리미터 뉴턴 세크 파트 솔리드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리브 모델은 치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모양이 비슷하게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타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줍니다. 뭐 치수 넣지 않겠습니다. 자, 완료를 해주시고 컨트롤 D를 누르시고요. 밀어내기를 합니다. 자, 너무 높다라고 하시면 이 하얀색 사각형을 잡아서 클릭을 해서 드래그로 끌어당깁니다. 적당한 높이를 맞춰주시고 완료를 합니다.
다시 이 윗 서피스를 선택을 해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자, 원 도구를 이용을 해서 수평 참조 선상에 중심을 두고 적당한 크기의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편에 적당한 크기의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휠 버튼을 클릭을 해주고요. 자, 확인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방향으로 보도록 하고요. 자, 밀어내기를 합니다. 너무 짧다 싶으면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서 더 늘려주도록 합니다. 자, 완료를 합니다. 자, 여기에 자, 궤적 리브는 앞서 보셨고요. 프로파일 리브니까 프로파일 리브가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서로 연결을 해서 이 아래쪽에 보강제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궤적을 스케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프론트 평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자, 라인은 이쪽 외곽, 원통의 외곽, 서로 외곽에 닿도록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곽을 먼저 참조를 잡아야 되고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참조라고 있습니다. 솔리드 모서리 또는 어떤 데이텀, 점, 평면 등을 참조를 할 수 있다. 또는 오른쪽 클릭 길게 하시면 여기 참조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원통의 안쪽 모서리, 왼쪽 원통의 안쪽 모서리, 오른쪽 원통의 안쪽 모서리. 현재 점선으로 참조가 잡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닫기를 하시고요. 선을 이용해서 참조 라인 잡은 것부터 시작해서 반대쪽으로 좀 사선, 대각선으로 내려오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휠 버튼을 2번 클릭을 합니다. 자, 스케치는 완료가 되었고요. 확인을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방향으로 보도록 하고요. 자, 리브, 프로파일 리브를 선택을 해서 만약에 이런 표현이 뜨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 스케치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미리 보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클릭해서 바꿔줍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이렇게 리브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하얀색 사각형을 끌어가지고 크기를, 두께를 더 크게 하실 수도 있고 작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선택을 하시고 완료를 합니다. 이상으로 솔리드 기타 명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